비트코인을 끝없이 공격하던 IMF가 꼬리를 내립니다. 국가적 코인 금지는 장기적으로 효과적이지가 않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IMF까지 거들고 나섭니다. 그렇게나 공격을 하고 겁박을 주던 IMF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면서 코인 너무 막지 말자. 이렇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웹사이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암호화 자산 채택은 특히 거시경제 불안정성, 제도적 신뢰성이 낮으며 자본 흐름이 많으며 부패 및 광범위한 비공식 부문의 역사를 가진 취약한 LAC 국가에 대해, LAC란 라틴 아메리카, 카리비안 해역에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 국가들에 대해 수많은 도전과 위험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채택은 별로 좋지가 않다, 위험하다. 일단 눌러놓고 시작을 하는데, 암호화폐 규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여기 남색깔이 현재 규제가 되고 있는 나라, 멕시코라든지 그리고 엘살바도르 법정 화폐로 채택을 했죠. 그리고 여기 파란 색깔 국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나라들입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이런 나라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걸 어떻게 제도화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렌지 색깔 나라들, 이 나라들은 금지가 된 나라들,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혼두라, 이렇게 금지가 됐죠. 자, 암호화폐 자산의 규제는 LAC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거래 및 재정적 의무를 해결하기 위한 유효적 지불 수단으로 선언했지만, 아르헨티나 및 도미니카 공화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지네들이 금지하도록 겁을 줬잖아요. 너네들 비트코인 쳐다만 봐도 돈 안 빌려줘? 이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높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IMF가 돈 안 빌려줄까봐, 그게 무서워서 일단은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재무 안정성, 통화 및 자산 대체, 탈세, 부패 및 자금 세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한 이러한 금지를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입니다. 위에서 CBDC가 훨씬 더 좋다, 이 설명을 장황하게 한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위험이 있는 암호화폐 자산을 완전히 금지했지만 이 방법은 장기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암호화폐 자산을 완전히 금지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 지역은 국가 통계에 암호화 자산 거래를 기록함으로써 시민, 미충족 디지털 지불 요구를 포함한 암호화 수요의 동인을 해결하고 투명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나라들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 완전한 금지를 했지만, 이유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리스크 때문에 완전히 금지를 했지만, 그렇지만 이 접근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May not be effective. effective하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으니까 금지하지 말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암호화폐 수요를 이끌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필요, 디지털 페이먼트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필요, 이게 뭔지를 알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국가적인 통계를 기록을 하자. 암호화폐 자산 트랜잭션에 대한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딴짓 못하도록. 하지만 완전히 막는 건 효과적이지가 않다. 여러 가지 이용처가 있으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큰 성장 가능성도 있고 국가적 인프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금지하는 건 지금 타이밍에서는 좋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IMF는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사랑해서, 아직까지는 암호화폐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뭔가를 발견한 걸까요? 큰 가능성을. 깨달음이 온 걸까? 그렇기에는 지금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죠.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외치면서 모든 금권 세력들이 우르르 쫓아가고 있는 이 마당에 왜 갑자기 IMF가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수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참고로 IMF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있겠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구성원은 역시 미국입니다. 이 미국에서 이제는 현물 ETF를 한번 해볼까 하고 블랙록이 나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모든 이 금융체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블랙록이 나서고 있는데 여기서 IMF가 딴지를 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마도 전화 통화를 서로 해가면서 뭔가 조율된 움직임이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자료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IMF는 암호화폐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상, 흐름상 어쩔 수 없이 살짝 지원하는 척하는 거지 암호화폐를 계속 밀어줄 수는 없다. IMF는 CBDC를 밀어야 합니다. CBDC가 자기 편이고 암호화폐는 적이다. 암호화폐는 주적입니다. IMF에게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차원에서 한번 그냥 징검다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IMF가 결국은 암호화폐를 견제하면서 CBDC를 띄울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과 지난주에 IMF 디렉터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CBDC를 찬양하면서 얼마나 CBDC가 좋은지, 누가 언제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가 있는 게 바로 CBDC다. 센트럴 뱅크, 이 중앙은행에서 절대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다. 딴짓 못하게. 돈 빼돌려서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도 없게 만드는 게 바로 CBDC이기 때문에 CBDC가 미래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절대 컨트롤입니다. 원하면 중앙정부에서 이 친구 이거 못 사게 해. 이 돈은 언제까지 쓰게 해. 아니면 막아버려.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IMF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너무 규제를 하는 건, 막아서는 건, 금지를 시키는 건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한 건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금지하지 말자. 더 큰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의도를 갖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가능성도 열어놓고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IMF다. 지금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목적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승소를 했습니다. 단체 소송이 있었는데요. 왜 불법 증권을 거래하게 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줬냐 하고 코인베이스를 소송을 걸었어요. 단체로.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들이 막 다 선동을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코인베이스의 손을 들어줍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에 굉장히 유리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크립토닷컴. 크립토닷컴은 스페인에서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규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자꾸 못 살게 구니까 다른 나라로 어쩔 수 없이 짐 싸서 나가는 그런 거래소들의 움직임이다. 윙클보스의 제미니 거래소도 영국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더리움 스테이킹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32개가 제한입니다. 32개라면 뭐 한 6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 이상이 되면 보상을 더 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개미들이야 이더리움 32개면 우와 많다 그러지만 기관들, 돈 많은 부자들한테는 뭐 이거 불편하고 귀찮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 32개 제한을 1000개로 올리겠다는 그런 제안서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투표를 통해서 찬성이 나오고 진행이 된다면 기관들의 공격적인 접근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관들이 막 몇십만 달러, 몇 백만, 몇 천만 달러씩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팍 집어넣어서 노드를 돌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더리움한테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블록파이 소식입니다. 블록파이가 SEC한테 3천만 달러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SEC가 탕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 먼저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남으면 뭐 벌금을 내던지 이렇게 착한 일을 SEC가 이거 뭐 굉장히 착한 일이니까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잘한 건 잘한 거니까 SEC 박수 한번 오랜만에 보냅니다. 그런데 뭐 자기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IMF의 고삐를 풀어주는 듯한 약간은 긍정적인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살짝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거 이 분위기를 좀 이어가서 조금 더 달려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